안녕하세요. 설한사주입니다. 네, 오늘 화이트보드로 한번 바꿔봤는데 그 전에 칠판이 좀 작아서 각도가 안 나와서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 딴에는 과감히 작은 집에 큰 칠판을 들여다 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인도식, 넌 도대체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편인도식 하지만 실질적으로 편인도식이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용어에는 익숙한데 편인도식이라는 게 어떤 뜻이며 편인도식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편인이 도식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지 이 용어가 몸으로 직접 체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인도식 이 뭔지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편인도식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며 편인이 도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그리고 또 편인은 무엇이고 식은 무엇이고 그쵸? 낱낱이 쉬운 누구나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한번 편인도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인도식이라는 건요, 편인이 식은 여기서 식상을 말합니다. 식신, 특히 식신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편인이 밥그릇을, 식신은 또 밥그릇을 의미하거든요.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인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일까요? 밥그릇을 엎으면 배고파서 막 달려와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밥그릇이 갑자기 확 쏟아져서 바닥에 엎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네, 그런 의미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급하게 허겁지겁 먹으려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밥이 특히 뭐 식당 같은 데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밥도 못 먹고요. 화도 나고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 다음에 배고파 죽겠어. 근데 내 마지막 주머니에 딱 8,000원이 있어서 그 요리를 시켰는데 그거를 배려버렸으면 다시 8,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지금 딱 8,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번 좌절감이 밀려오고 배는 쫄쫄 고픈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될 거예요. 편인도식은 그 정도로 사람을 화가 나고 되는 일이 없다는 느낌을 주게 하고 그 정도로 사람을 멘탈이 나가게 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편인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요 놈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밥그릇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배를 채울 수 있고 그 배를 채워야지 또다시 생활전선에 힘있게 뛰어들 수가 있겠지요. 그죠?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그죠? 밥을 못 먹으면 당장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기운이 딸려서.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밥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식신이 의미하는 게, 밥도 있고요. 그리고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겠죠? 건강도 있고요. 그 다음 식신은 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아웃풋이에요.
내 아웃풋이라는 건 사실은 내 몸속에 인풋이 있는 상태여야지 아웃풋을 해도 계속 샘솟듯이 아웃풋을 해도 지치지 않겠죠. 그리고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도 질이 좋을 테고, 인풋이 넉넉하게 있어야지 아웃풋을 하고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식신은 아웃풋,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나 말,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어떤 형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양새, 그 다음에 나의 기호일 수도 있고요. 나에 관한 모든 표현이에요. 식신은 거짓말을 안 하겠죠.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분히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또 본능계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은 식신의 형태가 좋으려면, 상태가 좋으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그리고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치, 나의 실력, 그런 것들이 좋아야지 나에게서 나오는 아웃풋의 질도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네. 근데 편인 도식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식신이 재를 창출해내는, 재라는 거는 이제 돈이에요. 사주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과 기술, 그런 노력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인데요. 식신이 죽으면 결국 돈을 생하는 식신이 없는 거니까 돈도 없이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재라는 거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결과치, 결과물, 그러니까 뭐 노력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한 대가는 뭐 칭찬일 수도 있지만 또 돈이기도 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사표를 쓰면서도 매일매일 아침이면 꾸역꾸역 회사를 나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한 달을 버텨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식신이라는 이제 건강과 그 다음에 식신이 뭔가 좋게 있을 때는 지속성도 의미하거든요. 건강과 뭔가 지속력이 유지가 돼야지 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건강에 관해서도 그렇고 돈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식신이 뭐 충을 맞고 있다거나 식신이 형충파해가 돼 있어서 뭐 식신이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오행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식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식신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사주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식신은 기신 중에 기신으로 쳐요. 그래서 식신은 형충파해 없이 깨끗하게 살아 있으면 결국 재를 불러오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십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비식재관인 이 원리에 의해서 편인 도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죠. 식신은 내가 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식신은 재를 생하고 재는 관을 생하고 관은 인을 생해요. 그쵸? 그리고 한 칸씩 갈 때는 생하지만 두 칸씩 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두 칸씩 갈 때는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극 두 칸씩, 그 다음 극, 그 다음에 극,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극하는 거예요. 두 칸은. 초록색은 극입니다. 그 다음에 극하는데도 문제는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식신이 관을 극하면 관도 무력해지지만 식신도 극하기 위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식신도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을 치러 가려면, 극을 하려면 식 또한 힘이 있어야지 얘를 치고도 자기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십성 중에 힘들게 하는 거는 관이잖아요. 그쵸? 본인에게는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는 세 칸이에요. 세 칸. 하나, 둘, 셋. 세 칸. 이렇게. 그 다음에 식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는 하나, 둘, 셋. 그쵸?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서 극하는 게, 여기서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식극관이죠. 그쵸? 식극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입장에서 세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관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비겁이 나니까. 비견이. 그쵸? 그러면은 이 구도는 이제 확실하게 잡혔고요. 그쵸? 생은 이제 한 칸씩 건너뛰면은 생인 거고요. 생은 이렇게, 그쵸?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생하는 거예요. 그쵸? 뭐니 해도 현대사회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맷집이 좋으려면 좀 비겁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비겁이 힘이 있다는 건요, 지지에 자기와 같은 오행을 일간과 가까운 거리에 두면은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서 힘든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주는 그만큼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면 못 견디고 계속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국 직업이 수만 개가 되고 스펙은 하나도 안 쌓이고요. 그쵸?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겁이 뿌리가 있어주고 좀 튼튼하면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에는 맷집이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신강한 사주가 저는 좋다고 봐요. 뭐 개인적인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약한 사람은 그 대신에 이제 뭔가 계속 조율해야 되고 조직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회사나 그런 업종에 근무할 때는 굉장히 성격이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거는 잘 맞춘다는 의미거든요. 남의 눈치도 잘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신약한 사주는 좋을 테고요. 신강한 사주는 뭔가 많이 개척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업종에서는 힘이 달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신강한 사주가 뭐라 그러지? 얻으면은 좀 크게 한 방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업력이 굉장히 많이 발휘가 돼서 영업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가 강한 그런 업종에 있을 때는 신강한 사주들은 그 플러스 알파를 인센티브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라는 건 정글이기 때문에 정글에 넣어놔도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견딥니다. 예,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일단 영업 조직은 좀 안 맞아요. 너무 신약한 사주들은.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편인도식, 넌 도대체 뭔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식신,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은 라인에 있는 건요, 편이라고 불러요. 편. 예, 이렇게 붙고요. 자기랑 음량이 다른 라인은 정이 붙죠. 그죠? 내가 만약에 개수일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임수, 이 임수가 음량이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예요. 이럴 때 겁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도 이거는 플러스 양이잖아요. 플러스 화, 양화죠. 음량이 다르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극화죠. 그러니까 자기가 극하는 건 재니까 이제 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니까 정재 이렇게 되겠죠. 정이 붙겠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편인도식은 뭐냐? 편인이라는 거는 인성이긴 인성이에요. 생각이에요. 지식이고요. 내 안의 모든 내적 기반이에요. 나의 경험이고요. 내가 살아왔던 길이고요. 뭐 육친으로는 엄마를 말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굉장히 수용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잘 수용하고 뭐든지 잘 듣고 누군가 얘기하면 탁탁 가로채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듣고서 자기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성이에요. 인성은 속도로 보면 굉장히 느린 거죠. 그렇게 느리니까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리니까 생각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을 오래 하는데 생각도 지나치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생각이 지나치면 너무 생각이 지나쳐서 행동력이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죠? 생각은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인간으로 비유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식신은 막 이제 자라나는 어린아이, 쟤는 한 장년기, 이건 한 중년기, 이건 한 노년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늘면 늘수록 이제 그저 경험치도 쌓이고 지식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꼰대 같은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고 우리는 또 다 같이 어울려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이 드셔서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고 혼자가 다 옳고 본인이 경험해서 터득한 것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점점 더 외로운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가 정의는 무조건적인 좀 수용성이에요. 무조건적인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자기화 과정을 거쳐서 내 경험치와 내 어떤 지식, 내 지적인 면모, 지혜를 합해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일단 듣고 봐요. 받아들이고 봐요. 근데 편의는 얘기를 하면 의심하고 보고요. 부정하고 보고요. 사고방식 자체가 삐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의심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정보를 줘도 이 사람은 자기의 편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정보를 버릴 수밖에 없죠. 남들은 정인으로 그 좋은 정보를 수용해서 굉장히 그 정보가 유익하게 쓰여서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 사람은 삐딱한 사고방식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뭔가 부정하고부터 봐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모양새가 좋을까요? 여기 안에 다 삐딱한, 내 안에 삐딱한 것들만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아웃풋인 식신도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안에 내면의 질이 안 좋으니까 식신의 질도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두 칸이 가면 극이라 그랬어요. 한 칸, 두 칸을 갔어요. 그래서 편인이 두 칸을 가서 식신을 어떻게 했어요? 엎어버렸어요. 도식했어요. 그쵸? 엎을 도자예요. 도산하다 할 때 도자예요. 그래서 삐딱한 사고방식 때문에 식신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유도 되겠죠. 계모가 밥을 주는데, 계모가 밥을 주는데, 이 자식은, 이 엄마는 날 미워해서 밥에다가 독을 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자기만 배고픈 거죠. 그죠? 자기만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또 편인이 정말 계모잖아요. 계모가 제대로 된 밥을 주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주겠지만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에게는 김치와 콩잡 하나 놓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계모가 이 자식에게 밥을 주면은 이 자식은 영양가가 부족해서 건강적인 부분이 많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성은 정인으로 있어야지 식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원국에 편인을 가지고 있고 식신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도식이 일어나니까 뭐 하던 것들이 자꾸 중단이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식신은 좋게 쓰면 지속성이라 그랬죠. 지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삐딱한 사고방식으로는 회사를 다녀도 지속적으로 한 회사를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본인의 어떤 능력 탓을 하지 않고 회사의 문제점만을 문제 삼아서 자기가 결국 나오고 말아서 스스로 도식시키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꾸 회사를 갈아엎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잘못됐대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다 망해야 된대요. 물론
기업들 중에서도 기업 윤리가 상당히 저질인 기업들이 많긴 하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서 내가 일한 대가를 또 받아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지속력 있게 능동적으로 그렇게 생활 패턴을 가져가고 사고방식을 가져가야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죠? 근데 삐딱한 사고방식이니까 식신의 장점을 지속성, 능동적인 이런 장점을 잘 못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때려치고 나오니까. 또 식신을 오행에 비유하면 목에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본능계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나에게서 막 나간 거예요. 경험치도 별로 없고 굉장히 패기만만한 그런 모습이죠. 바로 나왔어요. 나에게서 패기만만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얘가 자꾸 이 패기만만한 식신을 극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패기만만함, 나의 자신감, 그런 것도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나는 안 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는 왜 남들과 같이 그렇게 못 살까? 그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 자꾸.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편인도식이 일어나면 일단은 식신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니까 식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삐딱함, 의심, 부정, 그죠? 편중됨, 삐딱한 사고, 의심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편중적인 사고로 인해서 나의 식신이면 지속성, 능동적,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네. 그 다음 뭐 자식도 되죠? 자식. 예. 그 다음에 식신은 본능계.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편인도식이 돼 있으면 식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거라 그랬는데, 나에게서 잘 나오려고 하는 것을 뭐가 막아요? 편인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편인도식 된 애기들은 말이 좀 늦게 트이거나, 아니면은 말에 조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편인도식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하는데 말을 하고 보면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자꾸 삼천포로 흘러가요. 식신이 잘못 발현이 되는 거니까, 편인에 의해서 도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겠죠. 그죠? 제일 부럽고, 그죠? 내 맘대로 말이 안 나가요.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구도대로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자꾸 말문이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 있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 지속성도 편인에 의해서 도식이 당하는 거니까 뭔가 계속 중단수가 생기는 거죠. 계속 중단수가 생겨서, 네. 뭔가 삶이 되게 불안정한 모습으로 변해가겠죠. 그 다음에 편인도식이 되어 있으면 식신은 나에게서 막 나온 거라 굉장히 힘 있는 성분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성분인데, 편인이 자꾸 이 능동성을 가로막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인도식된 사람은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뭔가 결정장애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결정장애가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장애도 좀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신이 자꾸 없어져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내 안에 나를 잘 모르는 거죠. 식신은 나의 본능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편인도식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게 본능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는데, 예, 편인도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 자꾸 계모가 자꾸 김치만 줘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편인은 수용하는데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편식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해서 수용하는 거니까 건강에 이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쵸? 이해가 가죠? 받아들이는 것, 인성은 내가 먹는 것도 포함이죠. 내 몸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편중되게 먹는 거니까 편식이겠죠. 편식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은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에요. 자식이니까 편인도식이 원국에서 되어 있으면 자식이 잘 안 생기거나 자식이 생기더라도 뱃속에서 유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원국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개운법은 뭘까요? 편인을 잡아야겠죠. 그래야지 식신을 살리는 길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편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식신이 재를 생해요. 재야, 나 좀 도와줘 하고 식신이 열심히 재한테 뽐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가 이렇게 가서 인성을, 편인을 극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힘이 없어져요. 그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편인도식된 사주는 운에서 편재의 운을 만나면 그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요. 편재라는 거는 좀 대범하게 생각하고 대범하게 판단하고 대범하게 저지르고 대범하게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재는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의 기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고, 정제는 디테일에 강하지만 편재는 굉장히 크게 바라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편의는 너무 오래 생각해서 오래 생각한 게 병이라면 편재는 뭐예요? 오늘만 살고 죽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늘만 즐거우면 돼요. 그럼 결국 편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재적인 부분을 내가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너무 장고를 하면 악수를 둔다고 오래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걸 바로 식신으로 옮겨서 식신을 재로 생에서 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이 인생에서 보면은 훨씬 더 나은 모양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편재의 운이 운에서 오거나 본인이 자꾸 식신을 개발해서 식신으로 자꾸 편재를 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의 전문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인도식돼 있는 사람들은 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본인이
전문가 반열에 올라야지 이 식신을 제대로 써서 재를 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인이 오히려 편인이 식신을 치러 왔다가 편인보다 식신이 힘이 더 세요. 그럼 편인이 치러 왔다가 되려 자기가 당하는 꼴도 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죠? 자기가 더 세야지 얘를 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성을 키워라. 대체될 수 없는 전문성을 키워라. 그렇게 해서 재를 창출해라. 그러면은 재성이 이 편인을 극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편인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편인은 없고 식신만 있는 사람들은 편인운에 조심해야겠죠. 그죠? 편인운에, 그럼 편인 도식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식신이 없고 편인만 있는 사람들은 또 식신이 운에서 오면은 식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특별히 더 식신을 보호를 해줘야죠. 식신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죠? 식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겁의 힘을 키워야 돼요. 비겁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는 결국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꾸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을 만한 주체성도 자꾸 본인이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원국의 편인 도식이면은 편재를 자꾸 추구하고, 그 다음에 편재가 운에서 아직 안 오더라도 자꾸 노력을 해야 돼. 편재를 만들어내는 노력. 그리고 식신의 힘을 키워야지 편인이 치러 왔다가 당하고 가는 꼴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식이 없을 때, 편인만 있을 때 식신이 오면은 식신을 지키려는 노력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신만 있는데 이제 운에서 편인이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편인 도식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안에 답은 다 있어요. 자꾸 그 개운의 방법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편인이 중중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3분의 1만 하시고 줄이시고 행동하라. 식신을 조금 더 개발하는 방법이 개운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편인이 없는 상태라면 식신은 아주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겠죠. 근데 운에서 편인이 오면 또 이상하게 그 좋은 기운들을 다 스스로 벗어나요. 좋은 정보가 와도 취할 줄 모르고, 좋은 말을 해도 취할 줄 모르고, 삐딱하고 부정성 때문에 이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일 수도 있는데, 남들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본인의 편의성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정보를 내 걸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물도 없겠지요. 그쵸? 네. 편인 도식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네. 조금 화이트보드로 바꾸니까 조금 어떠세요? 이게 잘 안 보여서 까만색으로 좀 사야 될까 봐요. 그쵸? 잘 안 보이죠? 제가 산 이 보드마카 안에는 까만색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보강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사랑입니다. 저에게 흠뻑 사랑을 주십시오. 저도 그럼 조건은 아니지만 더욱더 알찬 수업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